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이 유행하는 시대죠. 그만큼 우리 사회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앞으로도 더 빠르게 세상은 달라질 텐데요. 이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통이 갖는 힘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본격 시민 우대 방송 천만의 말씀입니다. 황현입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이유가 천만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우리 사회 곳곳의 현장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함께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이죠. 자, 3월 17일 수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치매 노인 돌봄 활동이 중단되고 경로당이나 노인 쉼터 등도 문을 닫으면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활동량이 줄어든 게 치매 증상이 더 나빠졌고 불안 증세 같은 이상 행동도 크게 늘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은 누구보다 큰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죠.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 씨가 최근에 했던 그 인터뷰를 좀 봤습니다. 근데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70의 나이를 넘긴 윤여정 씨는요, 치매에 걸릴까 두렵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걱정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이 기억을 잃어가는 무서운 질병, 치매를 앓으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이제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에는 이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할 텐데요. 서울 중구 치매 안심센터가 지난해 혼자 사는 치매 어르신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꿔줘 홈즈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요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꿔줘 홈즈에 참여했던 이소연 팀장님, 그리고 한지연 작업치료사, 장홍견 작업치료사 세 분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세 분 좀 소개, 팀장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중구 치매 안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네, 안녕하세요. 중구 치매 안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장홍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중구 치매 안심센터에서 근무 중인 작업치료사 한지연입니다. 네, 이 세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정말 힘든 덕이잖아요. 치매 가족을 돌보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또 나라에서 좀 이런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부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TBS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댓글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 TBS FM 채널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저에게 댓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좀 나눠보죠. 팀장님, 근데 이 치매 안심센터가 어떤 곳인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서울시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치매 지원센터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걸 잘 끌고 오다가 지금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시면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대선 공약을 내셨어요. 물론 네. 이제 그거 계기는 가족분의 치매가 있었죠. 그렇죠. 큰 계기가 있어서 그 이후 치매 지원센터가 모티브가 되긴 했지만 치매 안심센터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명이 되면서요. 전국의 보건소 산하에 256개가 지금 센터가 개소가 되었고요. 거기서 일하는 직군들이 다 전문 직종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간호군 임상심리사까지 껴서요. 치매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고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거는 검사부터 시작을 하죠. 치매 환자가 과연 어디에 얼마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환자들에게 치매 치료비 를 지원해드리기도 하고요. 검사 과정에 있어서 검사비 지원 또는 그분들이 필요한 위생용품 같은 거를 지원해주는 이런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치매 가족들이 힘듭니다. 사실은 본인보다 더.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또 큰 이슈여서 쉼터랑 가족 카페를 이렇게 공간적으로 저희 센터에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쉼터에 어르신들을 모셔다 놓고 가족은 가족 카페에서 쉴 수 있는 시스템 하에 쉼터에서는 우리 지금 나온 작업치료사 여러분들이 비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센터네요. 네. 듣고 있자 보니까 이게 왜냐면 치매로 이제 고생을 하시는 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센터의 도움을 못 받고 계시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꼭 좀 연락을 이 센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의 또 작업치료사 분들을 또 모셨는데 제가 아까 약간 좀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작업치료사. 좀 부끄러운데 제가 좀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는 먼저 치매 환자 쉼터라는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치매 환자 쉼터는 치매 어르신들께서 치매 진행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그런 작업 치료라던가 운동 치료라던가 원예 치료, 음악 치료 같은 비약물요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바꿔좀즈라는 사업도 같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한지연 씨도 보태실 말 있으시죠? 예. 네. 저도 치매센터 안에서 여러 치매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리하고 있고 네. 센터에서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홈즈 사업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이 작업치료사라는 또 직업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뭐 어떤 시험, 자격 시험이 있는 겁니까? 네, 이게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물리치료사 자격 그 면허증처럼 똑같은 학과 과정을 밟고 국가 시험인 작업치료사 시험을 보고 네네. 면허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요즘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좀 지속되면서 치매 어르신 치료나 돌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이것도 쉽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 치매 어르신은 아시다시피 인지가 떨어지신 분들을 치매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분들은 자기 본인의 문제가 뭔지 또 돌봐달라는 도움의 손길을 어디다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세요. 네. 근데 저희가 하는 역할은 치매 환자를 돌봐라가 저희의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분들을 언택트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죠. 예, 뭐 IT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쉽게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다 개별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거의 1인이다 뭐 만나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서비스다 보니까 네네네. 비용과 인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감염원이 되지 않으려고 저희 자신이 또 조심해야 될 영역도 많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감염이 된다면 좀 안 좋은 일로 예. 번질 수도 있죠. 네. 한지연 씨는 어떻게 제가 생각하십니까? 하고 있는 주로 업무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업무가 주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인데 네.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서 대상자분들이 센터로 오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겪고 계신 어르신들은 사실 기억이나 이런 거를 많이 좀 갖고 계시지 못해서 뭐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뭐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비대면 뭐 수업을 한다거나 뭐 비대면 치료한다거나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새로운 기기에 접촉해서 학습하시기는 매우 힘드시죠. 그렇죠. 네. 뭐 말씀하시기도 뭐 많이 힘드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꿔줘 홈즈 좀 이 프로젝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중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이라고 하죠.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원래 중구는 찾아가는 서비스 위주로 저희 센터 서비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네. 검사나 의사 상담이나 또는 맞춤 사례 관리 같은 거를 자택으로 찾아가서 많이 구성을 해서 하고 있었고요. 네. 또 저희는 동별로 건강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동별 담당자들에 의해서 또 찾아가는 서비스가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또 코로나가 딱 발생하면서 이분들이 칩거에 들어가셨거든요. 다 그렇겠죠. 교육은 받으시고 네. 나가면 병에 걸린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분의 생활 반경이 집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저희가 이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게 화두로 떠오르긴 했지만 사실 저희 주력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네네. 물론 저희 지금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다 동감하는 부분인데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좀 증진시키는 거에 되게 큰 역할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주력 사업에 밀려 있었고 그에 대한 통감만 하고 있던 가운데 사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개별화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예산도 좀 비축된 게 있어서 진짜 해보자.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2명부터 스타트를 해서 해봤고요. 네네. 2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필요한 사업 서비스 내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아서 64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바꿔줘 홈즈는 그 주거 생활을 약간 좀 바꿔주는 그렇죠. 그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사시는 곳을 바꿔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들은 좀 삶의 환경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삶의 환경을 바뀌어야 돼. 우선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시간, 공간 그리고 사람 이름에 대한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 물건 이름을 못 알아보시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환경 수정을 해드리는 거, 시계를 달아드리는 일부터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그 노화와 함께 허약도 있으시니까 낙상이 되게 위험합니다. 그럼 무언가 걸리게 되면 넘어지시니까 그런 주변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런 환경을 개선을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직접 우리 또 작업치료사분들도 방문하시잖아요. 방문해 보시면 좀 어떤 걸 느끼세요? 우리 치매 환자분들 보실 때.
특히 치매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제 혼자 계시는 치매 어르신들의 집에 가정에 방문하다 보면은 네네. 정말 여러 위험한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어떤 환경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스 차단기 같은 게 없어서 가스불 끄는 거를 잊어서 냄비를 태우는 횟수가 점점 증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밤에 문턱이나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네네. 그런 것들을 키려고 가다가 그런데 걸려서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어떤 투약 관리가 되지 않아서 어떤 날은 약을 잘 드시고 어떤 날은 아예 안 드시고 또 어떤 날은 그 약을 몰아서 드시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정환경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가정방문이 꼭 필요하겠네요. 치매 환자분들에게는. 네. 한지연님께서는 현장 다녀보신 거 좀 어떠세요? 저도 이 현장을 다니게 된 이유가 저희가 대면 프로그램이 불가능하니 1대1로 가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대상자 댁에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활동지나 아니면 공부하라고 드렸던 교구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걸 어디다 뒀는지 못 찾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참 찾던지 아니면 어머니가 저한테 뭘 주겠다고 냉장고를 꺼내시는데 냉장고 안에 비닐로 쌓여있는 무엇인가 모르는 것들이나 저에게 주셨던 요구르트나 이런 게 유통기한이 지나 있고 이런 모습도 있었고. 아니 뭐 그러시진 않아요. 이렇게 뭐 자주 방문을 드리는데 기억을 못 하시니까 생전 처음 본 사람처럼 또 대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도 좀 겪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죠. 이거 홈즈 사업을 하다 보면은 대상자의 방문을 해가지고 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갔을 때 왜 왔냐고 또 물어보시고 아이고, 그렇죠.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또 오라고 하셨는데 전화를 드릴 때는 언제 내가 그랬냐고 하셔서 늘 방문을 해서 대상자 얼굴을 보고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저희가 모든 활동이 끝나야지 어르신이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해주시고 처음 대면했을 때는 대상자분들이 그러니까 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더 많죠. 결국 주택 환경 개선이 이제 목표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집을 이렇게 고쳐드렸는데도 왜 고쳤냐. 이거 다시 돌려놔라. 이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팀장님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혹시? 있으시죠. 네네. 정리정돈을 해드렸던 케이스가 있어요. 짐도 너무 많고 정리되지 않아서 해드렸더니 이제 보따리 내놔라가 되시는 거죠. 아이고. 예전에 기억하셨던 물건 찻잔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화를 내셔서 저희가 찻잔을 사다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억을 못 하셔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유,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8797님께서 친정아버지가 뇌출혈과 치매 초기라는 판정을 받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원주에 사시는데요. 그곳에서 도움을 받는 곳이 있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각 자치구별로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원주도 원주 치매 안심센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든 그 네이버든 다음이든 원주 치매 안심센터를 치시면 주소랑 전화번호가 나올 겁니다. 거의 뭐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관할을 보건소 관할입니다. 보건소 관할입니까? 보건소에 연락을 하시면은 바로 연결이 되시겠네요. 찾으시면 될 겁니다. 강다영님께서 치매 안심센터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현장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TBS는 진짜 뭐 시민에게 진심인 방송인 것 같습니다. TBS TV에서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갈 시민 제작자를 현재 좀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 그리고 사람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영상에 함께 담아낼 분들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3월 23일부터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TBS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현장, 그러니까 바꿔줘 홈즈를 좀 진행을 계속 하시면서 집의 환경을 좀 개선해 드리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좀 아쉬운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장홍규님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갔었던 어르신의 집은 좀 쪽방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고학력으로도 직장도 굉장히 좋으신 데를 다니셨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제 투약 관리 같은 게 되지 않아서 그런 알람 약통 같은 거를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춰놓은 세팅해놓은 시간에 소리가 울리게 되면은 그 아버님께 어르신께서는 약을 꺼내 드시고 뭐 그런 알람 약통을 제공해 드려서 그런 투약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낮에도 되게 캄캄한 그런 2층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그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계단의 경사가. 그래서 그 적절한 위치에 이제 센서 등을 부착을 해드렸더니 낮에도 이제 안전하게 밖에 외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좀 기억에 남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전세나 월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집주인분들의 동의가 조금 있어야지 진행이 가능한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세 살면 뭣도 못 박잖아요. 예. 조금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시는 집주인분이 계시면 예. 저도 전 집주인이 그랬어요. 예. 좀 속상했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제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혹시라도 듣고 계신 집주인분 계시면 그런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지연님은 어떠세요?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해드릴 수 없는 환경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지나 아니면 낙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금 접근을 했었었는데, 그렇죠. 혹시 넘어지는 사고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무엇인가 선택할 때 버퍼링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인지, 진압력 쪽이어서 그 달력이 안 걸려 있는 분들한테 달력을 걸어드리고 펜으로 날짜를 체크할 수 있게 해드린다든지, 안방에 시계가 없거나 너무 작아서 시간 개념이 없는 분들은 큰 시계를 교체를 해드리고 네네.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환경적인 부분이 안 좋은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다리가 안 좋으신데 집안에 계단이 많고 화장실이 밖에 있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너무 습해서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고 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나거든요. 예. 그런 환경에서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환경적인 부분이 저는 못 해드린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떻게 보면 시계 바꿔드리는 거 사실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 바꿔드리다고 약 시간을 맞춰드릴 수 있고 이런 점들이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예, 참여를 좀 더 바라는 점이고, 우리 팀장님, 이소연 팀장님이 이거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일 진행하시면서 그래도 좀 이런 부분을 더 요구를 해야겠다, 국가에. 네. 이런 부분을 더 추가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어르신들 중에 치매든 치매가 아니든 반 이상이 혼자 사시거나 부부 세대세요. 그렇습니까? 네, 통계적으로 그렇다면 이분들은 젊은 세대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녀분의 도움은 전혀 못 받고 계신 겁니까? 오히려 현장에서는 자녀분들에게부터 방임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 이분들은 공공기관을 찾는 것조차도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가기 전에 저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꿔줘 험주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결국 저희는 부착물로밖에 해결할 수 없었고요. 네네. 뭐 벽지 하나를 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고비용입니다. 이제 그런 사실 예산의 부분이죠. 저희 관리자 입장에서는 예산의 부분이어서 네. 저희가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 연계를 매우 열심히 추진을 했지만 또 거기도 한정된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는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작업치료사나 간호사는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하드웨어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려보는 것도. 이 사업은 이 산업 단위대로 저희가 같이 결부되어서 갈 수 있는 걸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계속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임대주택 안에도 좀 더 노인을 위한 걸 많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들이 저는 앞으로 계속 더 진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소외되신 분들을 네. 꼭 좀 잘 찾아주셔서 네. 이런 혜택을 좀 알려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이제 좀 밝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집이 달라졌을 때 그래도 어르신들이 네. 저는 왜 우리 예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 따라따라따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분 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굉장히 지금 기분 좋았던 기억들도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그래도 집이나 환경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직접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장홍규님? 네, 제가 갔었던 그 어르신은 시계가 이제 깨져 있는 시계를 몇 년째 쓰고 계셨었는데 네. 보호자분들께서 왕래가 있으셨음에도 그거를 교체를 안 해주시니까 이제 어머님은 항상 불안해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계를 교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제가 해드렸더니 이제 우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자식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시계 하나 고쳐드렸을 네, 뿐인데 네, 네,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좀 남습니다. 어머님들이 사랑이 좀 많이 그리워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한지연님께서도 또 현장에 많이 방문하고 계신데 네. 어떠셨어요? 좀 보람된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중재를 하러 갔을 때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같은 집을 여러 번 방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물건을 들으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사용 방법이나 어떻게 하는 건지를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런 방법이 까먹거나 그러실까 봐. 예, 예. 그래서 제가 달력을 설치하고 날짜를 표시하라고 말하고 돌아가고 다음에 또 왔을 때 날짜가 표시되었는지도 확인해보고 근데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게 뿌듯해요. 아하. 제 이야기를 듣고 하셨거나 아니면 제가 그 달력에도 적어놨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달력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그걸 기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고 그 글자를 읽으시고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네네. 그런 식으로 제가 했던 거를 기억하고 아니면 다시 생각이 나서 그 어머니 생활 반경에서 제가 제 흔적을 어머니가 따라올 때 네. 그때 되게 보람찼습니다. 아유 제가 다 지금 말씀 들었는데 제가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봤거든요. 저 좀 약간 울컥했어요. 제가 다 보람되고 그렇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게 너무 네. 너무 좀 뿌듯하네요. 저 스스로도. 예. 바꿔줘 홈즈 이제 첫 발을 뗐잖아요. 네, 네. 팀장님 이 두 번째 어떤 꿈을 또 계획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계속 네.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예. 이어져야 되고요. 네. 작년은 저희 치매 환자 중 독거 어르신이 대상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올해는 부부 세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이고 혼자 치매이거나 부부가 모두 치매인 분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다 치매인 네, 네. 세대도 꽤 되시던가요? 꽤 되고 있는데 지금 거절을 많이 하셔서. 왜 거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독거는 차라리 오히려 설득이 좀 쉬웠거든요. 근데 부부는 의견이 두 군데로 나눠지다 보니까 다르시군요. 지금 오늘도 아침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5번 전화를 드려서 5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점검하러 나가겠다고 하니 거절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보통 몰라서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아시는데도 연락을 먼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는 분도 네, 계세요. 안 하신다는 게 첫 번째는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죠. 왜 우리를 도와줘? 됐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계속 설명을 드려도.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를 원래 치매 초기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은 치매 초기가 많거든요. 네. 치매 초기의 가장 큰 특징이 의심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 의심하시는 거죠. 다 믿지 않는군요. 그 다음엔 거절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건 치료를 좀 통해서 계속 저희는 접촉해야 되고 계속 설명드리면서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도 새롭게 또 사업이 시작되면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장홍기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앞에서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계획은 이제 두 분 모두가 치매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작년에는 오히려 독거 어르신분들 중에서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에 반해서 그 부부 두 분 모두가 치매일 경우에는 두 분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질이 낮은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치매시면 식사는 제대로 하십니까?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거의 불가능하신 분도 계시고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모르시는 음식을 드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인지력이 좀 떨어지시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한지연님께서도 좀 이런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점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다 적응을 해나가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 연계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들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 원래 기존에 하던 사업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자원 연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저번에 저희가 할 수 없었던 환경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중구치매안심센터에서 세 분 모셔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좀 약간 짠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오늘 생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이소연 팀장님부터. 예. 저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합니다. 계속 관심이 있으셔야 저희도 계속 이 사업을 많이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홍규님.
네, 물론 힘든 부분도 굉장히 많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지연 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가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말고도 치매센터에서는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치매센터에 나오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생활 속의 작은 변화 덕분에 치매 어르신들이 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가슴속에 쫙 하고 박히네요. 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더 많은 지역으로 좀 확대가 돼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목소리들에도 우리 많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죠.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